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이제 기재부가 세수 예측을 실패한 건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 규모가 60조다. 요거 보고 바로 또 최백은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겠다. 이게 이 정도 규모의 그 세수 예측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 면에서는 최고고요. 예. 퍼센테이지도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 2 정도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구조적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11월 중순께 이미 그 당시 기재부가 19조 초과세수 이렇게 예상한다 할 때 그때 50조 넘을 거다. 네, 제가 그 얘기했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제가 모신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10조가 더 발생했으니까 60조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잘하셨어요. 기재부가 예. 18일인가 19조인가 그때 발표했을 예, 때 19조요. 예. 그 교수님이 개인 SNS에 무슨 소리야 이거 50조 넘는다. 예.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추가 10조 발생했으니까 60조 맞죠. 예. 그때 예. 딱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이건 수치니까요. 근데 수치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기재부 거짓말한다고 하셨는데 네. 교수님이 알 걸 기재부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게 일단 초과세수라는 개념부터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예. 설명드리면요. 예산을 짤 때 예. 이제 정부의 수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세금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를 전망을 해야 됩니다. 네. 내년에 어느 정도 거칠지를요. 그러니까 그래야 살림을 꾸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출 규모가 이제 그러니까 편성이 될 게 아닙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세수 전망치가 이제 100% 정확할 수는 없죠. 그거는 정할 수는 없죠. 100%.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세금 수입이 얼마가 거쳤느냐는 이제 1년 뒤가 되면 판결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실제로 세금 수입을 전망한 거를 기초로 해서 지출을 되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이만큼 쓰겠다 계획을 그렇죠. 미리 잡는 거니까 세수가 얼마 들어온다, 얼마 돈을 국가 입장에서는 예. 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1년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입 전망하고 지출이 사실 균형적인 게 바람직한 거예요. 예. 이게 남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남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 남았다는 이게 건 국가가 쓸 돈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그만큼 민간이 쓸 거를 그만큼 저기서 정부가 걷어들였던 그렇죠.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정상시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났을 때 실제로 세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차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전망했던 거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거하고 그 차이가 이제 초과세수인 겁니다. 그렇죠. 예. 초과세수인데 그게 한 60조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금이 이 정도 들어올 거야 예. 라고 했는데 예. 그것보다 60조가 더 거쳤다는 거니까. 예. 근데 이거는 중간중간 추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도 작년 말에도 19조라고 했다는 것은 40조를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틀린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요. 예. 일단은 뭐냐면 세수 전망이 낮게 잡을수록 그 예.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세수 전망을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를 이제 복귀해 보면 나와요. 네, 1년 전에.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재작년이죠, 이미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이 발생했었던 2020년에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국세 수입이 286조였었어요. 예. 그러면 지난해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다 예상을 했고 그렇죠. 실제로 4% 이상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요. 네. 그러면 적어도 286조 이상 수입이 잡힐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OECD부터 시작해서 IMF까지 다 전망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도 전망했고. 그렇죠. 그런데 세금 수입 전망을 얼마를 잡았냐? 283조도 안 되게 잡았어요. 더 세금이 덜 거칠 거라고 잡았다. 왜 네. 축소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의도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세수 전망을 그러니까 낮추는 거예요, 최대한요. 예? 돈이 안 들어온다고 잡아서 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덜 쓰게 만드는 덜 것이다. 쓰게 만드는 거죠. 돈을 덜 쓸 명분을 예. 세금을 덜 거칠 거라고 전망을 해놓고 계획을 예. 잡아서 재정을 이제 압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금 수입을 적게 잡는데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적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예상 적자가 커지죠.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적자 커지지 못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세금 수입 전망에서 일단은 이제 마사지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요. 예. 이 상황이라면 초과세수 또 발생합니다.
올해도.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올해 그러니까 교수님의 이야기는 의도가 있는 과소추계였다 이런 그렇죠. 건데 말하자면 일부러 더 적게 잡은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이 정책적인 기조였었습니다. 그거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재무 관료들이 어쨌든 기술인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 경제부처에서 예. 재정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기술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올해도 보게 되면요. 올해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세수가 예상되는 게 한 343조 정도 이렇게 예상되죠. 예. 그런데 내년에 그러니까 국세 수입을 339조로 지금 예상했어요. 아 올해보다 또 작게. 예. 그럼 당연히 초과 세수 발생하죠. 올해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도 3% 이상을 예상하는데. 동일 기술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구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래 왔습니까? 예, 거의 특히 이제 확장적인 재정을 공격적으로 편성하는 정부에서 이게 더 심해져요. 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그에 들어가고. 그러면 자 예.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예.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예. 타이트하게 짜는 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명할 수 있는데. 근데 초과 세수가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을 우리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2009년에 286조였는데 2019년, 2020년에 283조로 줄였는데 그것은 다른 IMF나 뭐 OECD나 한국은행 전망치는 플러스지만 우리는 돈 관리하는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많이 이 초과 세수 규모가 될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요. 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재정이 흑자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뤘는데 예. 그 규모가 한 2, 3조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2017, 18, 19, 3년 동안에 예. 발생한 흑자 규모가 예. 45조 정도 됐습니다. 45조? 그러니까 재정이 흑자가 됐다는 얘기는 안 썼다는 얘기죠. 안 썼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예. 근데 그 규모가 3년치가 4년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예? 야, 계속 돈을 덜 썼다는 얘기네요. 계속해서. 그렇죠. 예. 계속해서. 예.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수가 더 거칠 것은 뻔한데 작년보다 적게 잡았다. 예. 그건 의도가 들어가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데 또 하나 드릴게요. 예. 작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추경까지 했어요. 예. 2차 추경까지 했는데 국가 채무 비율은 그 본 예산 책정할 때 예상했던 이게 43.7%인데 예. 2차 추경하고 나서도 똑같아요. 43.7%예요. 추경하고 나서도. 예. 왜냐하면 추가 세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였습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국가 채무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반대 논리나 예. 또는 이런 기재부에서 이 항상 전국민 재난지원에 반대할 때 이제 드는 이야기, 보수 매체가 드는 이야기, 예. 경제 매체가 드는 이야기가 국간이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재정 파탄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돈을 펑펑 쓴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국가 채무는요, 절대액도 그러니까 9조 원뿐이 안 증가했어요. 근데 2차 추경으로 해서 집행한 규모는 33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초과세수로 결국 다 메꿀 수 있었던 거죠. 더 쓸 수 있는 걸 일부러 안 썼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 그러니까 추경까지 지출한 규모가 올해 예산에 예. 올해 예산에서 그러니까 작년도 추경 예산까지 포함한 지출을 예. 더 초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 추경 예산까지 포함했을 때는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작년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자, 올해 예상해 봅시다. 올 한 해. 올 한 해 이만큼의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이만큼 돈이 들어올 테니까 이만큼 쓰자. 네. 들어오는 거 예상되는 것보다 적게 쓰겠다고 하는 건 맞잖아요. 네. 보수적으로 잡아서. 근데 직전 해보다 이렇게 계속 적게 잡는 게 이건 맞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요 세금 수입은 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재부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매년 세수 한 30조 정도씩 증가할 거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가한다고 전망하는데 적게 잡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모순인 거죠. 자기 모순이네. 예. 왜 그런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세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민간 부분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그러니까 2020년에 곤두박질 치고 난 이후에 경제가 성장세로 이제 전환됐잖아요. 네. 그럼 세수 중간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거라 이거예요. 기재부 그렇게 예측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하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020년에 들어왔던 실제 세금보다 예. 지난해 그러니까는 세수 전망을 더 낮게 잡았다는 거에 그건 어떻게 말이 안 설명하냐고. 된다. 어떻게 아무리 설명되냐고 이게요.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이걸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예? 관심 거기다- 있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이해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난해 11월 14일 날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아까 SNS에 올렸던 때가 그때인데 네. 그때 이제 19조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이미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상반기에 그때 32조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거치는데 이 와중에 막 공격을 받다 보니까는 기재부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게 뭐냐면은 초과세수 줄이고 싶을 게 아닙니까? 유혹에 빠질 거 그렇죠. 아닙니까? 돈이 안 남았다고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안 썼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연말에 가서 11월 달에 11월 달에 뭐냐면 초과세수 19조로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랬죠. 19조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기술입니까 그건?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언론사에서는 그냥 받아써서 그러는데 이건 기술도 아니고 너무 무식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경 쓴 거를 빼고서는 거기서 32조 정도를 그러니까는 빼고서는 그러니까는 19조를 이제 그러니까 그걸 두 개 더하게 되면 그게 51조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출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예. 초과세수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19조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에도 또 뭐냐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다 해가지고 예. 초과세수는 그러니까 19조보다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연말에 10조가 더 거치고 아. 그래가지고 합쳐보니까 60조라는 얘기를 가 나온 거예요. 연말 되면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숨길 수 없으니까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은 뒤로 미루거나 예.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이제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연말 돼서 정산해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중요한 함을 갖고 있냐면요. 60조가 되더라. 만약에 초과세수가 만약에 그러니까는 인정을 했으면은 예. 추경 편성이라든가 손실 지원이 더 커졌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데 경기 회복이 더 되죠. 예, 그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말에 막기 가서 위한 것까지는 이제 아니죠. 연말에 가서 이거 이제 결산하게 되면요. 예. 남아도 추경 편성용으로 이거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국가재정법상. 그렇죠. 이미 끝났으니까 한 해가. 그러니까요. 예. 그게 지금 말씀이 요즘에 그거네요. 60조를 이런 식으로 남겨버렸는데 그 돈을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대로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네. 60조를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훨씬 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만드는 기술을 쓴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액수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의도는 이제 추정이니까. 상반기에 30조, 1년 동안 60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20%를 오류를 범한다는 이게 국가기관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 거죠. 돈을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한테 더 많이 받아 썼었어야 하는 돈이죠. 돌려줘야 되는 거죠. 썼었어야 하는 돈이죠. 예. 근데 이게 결국 쓰지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됐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새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